중요 정보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국으로 개인회생, 파산을 지원합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는 것이 힘이니까 이런 지원도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오늘 정보 꼭 보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공문을 보면서 10분 안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 폐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이런 기사도 있고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파산, 패스트트랙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공문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늘이죠. 9월 26일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는 정보가 나왔는데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기관장 정책협력 강화 이러면서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정책 연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재기지원, 채무조정, 정책 연계 강화 방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문을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5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나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근데 사업장 매출이 급감한 거예요. 그래서 새출발 지원센터를 방문한 겁니다. 상담 중 자녀의 병원비가 당장 부족하고요. 대출이 연체되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임을 파악했어요. 어디서? 이 새출발 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어떻게 지원했느냐? 자, 첫 번째, 소상공인 재기 지원.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해주고 자금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죠? 플러스 채무 조정 연계.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계해서 새출발기금, 그러니까 중개형이죠. 상담 및 신청 진행했고요. 한마디로 이제는 부채 덜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연계. 지자체와 연결해서 긴급생계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선정했다. 자, 이게 뭐냐면 복합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소상공인은 어려워요. 그러면 상담을 받아도 그냥 이 상담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장 매출 감소에 대해서만 상담을 해줬는데 이제는 사업장 매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채무조정 연계해주고 복지도 연계해주는 이런 복지 지원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럼 내가 이렇게 뭔가 상담 받고 싶고 복합 지원을 받고 싶은데 난 어디 가야 되냐?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이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가셔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의 가장 근처에 지역센터가 있을 거고요. 내가 좀 멀다, 그래도 멀다 하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타 기관과 협력해서 통합 창구를 운영을 이제 추진하니까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 이게 주요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나오죠. 두 번째. 무슨 얘기 나오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확대한다. 자, 기존에 공문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기존에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 파산, 패스트트랙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받으려고 그러면 절차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개인회상 하고 싶어도 파산하고 싶어도 내가 개인회상 대상자가 되는지 파산 대상이 되는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이거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좋은 건 서울에서 다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해서 이거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신속하게 이 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거를 이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힌 거예요. 그럼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내가 개인회생을 받고 파산할 때 이제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기간도 단축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담 재판부를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자,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부터 협력하고 있는데요. 자,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님들일 거예요, 대부분. 변호사님과 이게 매칭을 시켜줘서 뭐 채무 현황 분석하고 변제 계획 설계해주고 서류 준비해주고. 왜냐면 개인회생 서류 준비해야 되잖아요.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고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신청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 다 압니다. 지쳐요, 지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신속 심리 결정하게 되면은 시간도 확 단축되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가 만약에 파산한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힌 거예요. 좀 이젠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신문 기사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나와 관련된 공문을 보고, 공문이 제일 정확하니까 공문 보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풀어 드리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 더 이제는 진행될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음식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테이블 오더 많이 쓰시죠. 근데 문제가 이 피지 수수료입니다. 이 피지 수수료가 공개된, 이게 피지가 뭐냐 보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여러분 그 카드 결제 있죠? 그거랑 또 다른 거예요. 온라인 결제 할 때 쓰는 시스템이 바로 피지사거든요. 이 피지 수수료가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렴한 피지사와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또 체크카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이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보다 더 낮은데, 여기 있죠? 카드 수수료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낮은데 피지 수수료는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동일합니다. 이게 피지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수수료가 결정되다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동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야, 그러면 이 피지사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수수료 공개하자. 그 다음에 수수료 부담 완화하자. 이거를 이제 건의해서 중기부가요, 금융위의 협조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것도 아마 조만간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피지 수수료가 내려가는구나. 여러분이 이제는 매장에서 카드 체크기, 그거는 이제 포스기인 거고, 테이블 오더 같은 거, 키오스크, 그거는 피지거든요. 피지 수수료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아무튼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금융위의 협조를 요청한다 하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내가 소상공인이에요. 자영업자예요.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하셔서, 아니면 지역센터 찾아가셔서 복합 지원 받아보셔. 이 종합 지원책이 구축되니까 원스톱으로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단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도와준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내가 정말 어려워. 근데 나는 새 출발 기금이 아니라 나는 개인회생 쪽으로 가고 싶어. 파산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니 훨씬 더 빠르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단은 개인회생 파산하기 전에는 제가 권유드린 게 뭐라고요?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새 출발 기금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 새 출발 기금은 소상공인 전용 개인회생이에요. 전용 파산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 출발 기금을 먼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소상공인인데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 쓰고 있어. 피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데 이거를 정부가 좀 내려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 우리 여정 가족님 중에서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십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분들만. 자, 오늘 제가 SBS 이제 뉴스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거였어요. 3,500억 달러.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어프로터 방식, 그러니까 선불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발칵 뒤집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오늘 우리 소상공인, 우리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느낌이 안 좋습니다. 어떤 느낌이 안 좋냐 그러면 환율이 너무 높아요. 환율이 1,400원대 넘어섰죠? 그죠? 지금 환율이 1,400원 넘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너무 조용하죠? 시장이? 환율 1,400원 넘었고요. 오늘 주시장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프론트 방식으로 해서 3,500억 달러, 우리 외환보고의 84%를 한꺼번에 달래요. 우리나라 성장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은요, 부동산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지방은 아직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요, 비수도권은
아직 이런 이슈가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서울 쪽은요.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예요. 부동산 쪽 지금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예, 양극화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한강벨트 라인 쪽으로 엄청 올랐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언론 보도가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아마 조만간 계속 언론에 계속 나올 겁니다. 추석 끝나고 나서 부동산 뭐 난리 났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제 방송 보고 오신 분들은 일단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지금 좀 분위기입니다. 저도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지금 환율이 너무 갑자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너무 갑자기 올라서 외국인들이 돈 다 빼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돈 빼고 있어갖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방송에도 막 여러 번 설명이 됐지만 아무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좀 긴장해야 되는 분위기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는 저는 뭐 여정 채널에서 경제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제가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살짝 이제 긴장을 좀 하시라, 긴장을 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아낄 부분은 좀 더 아끼시고요.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거,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어요. 뭐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경제 지금 잘 돌아온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예, 저는 조금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이제는 뭐 저의 의견이니까 그거는 저의 생각이니까요. 저는 뭐 그냥 방송에서는 평론가니까, 방송에서는 평론가니까 그 평론가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렸고, 다시 여정 입장으로 다시 와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상공인 분들 조금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추석 끝난 다음에 분명히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거예요. 저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할 겁니다. 발표하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환율 방어 들어간 것 같은데 환율 방어가 지금 되겠죠. 물론 물량 쏟아내면 되겠지만은 그만큼 외환 보유가 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조금 긴장해야 될 분위기가 아닌가. 과연 3,500억 달러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보니까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방송에서도요. 저는 뭐 어느 모르게 편이 뭐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국이 계속 좋아합니다. 이게 정치색이 없다 보니까 그냥 팩트 그대로 설명하거든요. 제가 어느 곳에 좀 썰려 있으면 방송국도 싫어하겠죠. 약간 편파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방송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는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 얘기,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고 여러분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를 남들보다 빠르게 뉴스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제 비서입니다. 위험을 먼저 알려드리고,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지원받을 일 있으면 남들보다 더 먼저 알려드리고 그죠? 여러분 지원금 나오면 여러분이 제일 빨리 하시는 거잖아요. 뉴스보다 더 빠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50만원 공공 크레딧 그거 우리 여정 가족님들 제일 먼저 받았잖아. 아무도 언론도 관심도 없어. 그거 1차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현 정부는 관심도 없어. 홍보도 안 돼. 다 기억나시죠? 제가 50만원 무조건 신청하라고 해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정 채널 보시면 뭐 제일 먼저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었습니다. 내일 저 방송 있는데 여의도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걱정입니다. 내일 불꽃놀이가 있잖아요, 여의도에. 그래서 차 엄청 밀릴 것 같은 생각. 사람 엄청 많거든요. 또 다행히 이제는 시간이 겹치지가 않아서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낮 시간부터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내일 또 최대 인파가 또 여의도로 몰린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불금 보내시고요. 항상 여러분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정 채널 보시면 정보를 빨리 알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할 수도 있고요. 항상 미리 알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의 에너지. 이게 잘 된다. 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나는 잘 된다. 그죠? 여러분은 잘 된다. 우리는 잘 되는 존재입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